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한올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 3일 치러진 21대 대선이 막을 내린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정치권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끝까지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정치인 이준석. 그는 단일화 압박과 여론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며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었습니다. 8.34%라는 득표율, 숫자만 보면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의 정치 실험은 과연 무엇을 남겼고 이제 어디로 향할까요? 특히 최근 불거진 토론 발언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준석의 대선 완주가 남긴 의미와 앞으로의 정치적 가능성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준석의 대선 직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6월 2일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6월 3일 끝까지 완주했다며 선거 결과를 깨끗이 받아들였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8.34%로 291만 7,523표를 얻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7.7%였지만 실제로는 소폭 상승한 결과였죠.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내 몫이라는 발언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자는 메시지는 여전히 그의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그는 단일화 압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선거 당일 저녁 개표 상황실에서 그는 이번 선거가 자신에게는 1차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죠. 실제로 만 40살이라는 나이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직 충분히 젊은 축에 속합니다. 단일화 없는 완주 도전의 성과와 과제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정치 실험의 상징성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기성 정치권과 다른 길을 걷는 직진형 정치인으로 이미지가 확립되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계산적인 단일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준석은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관철했습니다. 정당 정체성 강화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준석은 처음부터 낡은 정치, 구태 정치와의 단절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정치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개혁신당이라는 정당명 자체가 이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 중심 메시지 선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권력 분산, 결선 투표, 규제 개혁 같은 헌법 개정안을 앞세워 제도 개혁 이슈를 국민에게 선명히 던졌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20대와 30대 남성층에서는 최종 득표율을 크게 상회하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37%가 이준석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성 정치에 실망한 젊은 층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안고 가야 할 과제는 확장성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두 자릿수 득표에는 이르지 못하며 지지 기반 확장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정 세대와 성별에 집중된 지지 구조를 더 넓은 계층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연대 부족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일화를 통한 연대 효과는 얻지 못했기에 정치적 동력 확보에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편파적 공격이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3차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실제 성범죄 발언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문제 제기한 이준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진영의 문제는 덮고 이를 폭로한 정치인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메신저 죽이기 전략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준석은 선거 비용의 냉정한 현실과 부딪힙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상 득표율 10% 미만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 이상은 전액 보전, 10%에서 15%는 절반 보전, 10% 미만은 전액 자부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8.34%로 10%에 미치지 못했기에 선거 비용은 본인과 개혁신당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법정 한도는 약 588억 원이지만 실제 지출은 약 30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개혁신당 측은 후원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했고 오히려 흑자라고 밝혔습니다. 서진석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정당 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선거비용 보전을 염두에 두고 선거비용을 채무로 돌리는 관행을 따르는데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후원금과 정당 보조금, 당비 등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받는 정당 보조금이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알고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의 총액은 해당 선거비용 제한액의 5%입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 29억 4,250만 원이 한도였는데 개혁신당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비호 세력의 메신저 죽이기로 이준석의 3차 토론 발언은 실제로 일어난 성범죄적 발언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진영과 친화적 언론들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를 지적한 이준석을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성범죄적 발언을 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 아들입니다. 이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람은 이준석 후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비난받는 사람은 이준석 후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의 모습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를 입막음하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입니다. 이재명 진영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준석을 문제적 인물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언론의 이중잣대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같은 언론들이 이재명의 각종 의혹에는 침묵하거나 두둔하면서 이를 지적한 이준석에게는 품이 없다며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웨이브파크 관련 의혹, 주변 인물들의 연이은 사망 등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들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이준석 후보는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성범죄적 발언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준석은 이에 대해 본인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가 오히려 매장당하고 정작 문제의 당사자는 보호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준석이 정치적으로 남긴 것과 미래 변수입니다. 이준석의 이번 도전은 개혁 정치 실험 1차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미래 세대 정치 교체의 상징으로 자리를 굳히고 다른 한편으론 재정적, 조직적 기반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단일화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고 비록 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의미 있는 지지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압도적 지지는 미래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존 정치에 실망한 청년층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대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자산입니다. 후원금 모금 능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30억 원 가까운 선거 비용을 모두 후원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향후 정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조직 유지와 확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토론 발언 논란 이후 일부 당원들의 탈당이 있었지만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이재명 진영의 정치 공작에 분노한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기 선거 준비도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이준석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정치적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얻은 전국적 인지도는 큰 자산입니다. 비록 득표율은 아쉬웠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이준석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젊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겨우 만 40살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거의 보기 드문 젊은 대권 주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이가 50대 후반에서 60대인 것을 고려하면 그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정치 실험은 이번 선거로 당장 결론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세대교체 정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으로서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방식의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는 2년 후입니다. 개혁신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석을 확보한다면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후 총선은 더욱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확보한 전국적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개혁신당이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설 수 있다면 한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양당 구조의 균열을 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음 대선이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5년 후면 이준석은 45살로 여전히 정치적으로 가장 활력 넘치는 나이입니다. 이번 대선 경험을 토대로 더욱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을 통해 보여준 소신과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 기성 정치권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그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의 소통 능력도 큰 강점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직접 소통,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 방식 제시 등은 기존 정치인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정치적 능력입니다. 완주의 길을 선택한 이준석. 그는 정치 개혁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현실 정치의 부담도 함께 얻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진영의 정치 공작에 맞서 진실을 말한 용기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 실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번 대선은 그에게 전국적 무대에서의 경험을 쌓게 해주었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한 세대 교체의 축으로 자리 잡을지 그 답은 앞으로 국민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불어갈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진 이준석의 정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변화시켜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의 대선 완주와 정치적 미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준석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그가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정치는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치 이슈를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며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마무리합니다.